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터리 전압을 체크하고 저전압 알람을 울리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죠. 이제 자세 제어에 사용되는 센서가 비에노 080이랑 ICM 2060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센서를 수평으로 가만히 놔두면 비에노 080의 롤 피치 각도가 0이 나와야 되고요. 또 ICM 2060의 자이로 값도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센서들은 0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센서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비에노 080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원래는 이 내용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까 했었는데, 근데 가끔 똑같은 센서라도 센서 값이 차이가 좀 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확인해 본 것 중에 8도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정도 오차는 비행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수준이어서 따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본 영상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FC를 평평한 곳에 놔둔 채로 롤 피치 각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요축 각도는 바닥에 놓고 90도 단위로 회전을 해보시면서 각도가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롤 피치 오차가 1도 미만이고 요축도 잘 나온다면 굳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변 환경이 바뀌면 출력되는 각도도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예전에 ESC 캘리브레이션 할 때처럼 조종기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PC 없이 드론이랑 조종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겁니다. 저는 수업 준비하면서 제 FC에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놨고요.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이랑 후에 센서 값을 미리 촬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센서 값을 출력해 본 거고, 빨간색 그래프가 피치 각도고요. 파란색이 롤 각도입니다. 단위는 도 단위입니다. 지금 평평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롤 각도가 약간 오차가 껴있죠. 1.6도, 1.7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해봤더니 지금 이 영상이 캘리브레이션을 한 후의 영상이고, 오차가 둘 다 0.5도 미만으로 줄었죠. 제 거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도 오차가 2도밖에 안 돼서 오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했더니 둘 다 0.5도 미만으로 오차가 줄었습니다. 수업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오차가 3도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 캘리브레이션 전후의 센서 값을 비교해 볼 겁니다. 우선 비에노 080은 센서 내부에 구축 센서랑 코어텍스 M0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센서가 자체적으로 센서의 회전량을 쿼터니언으로 계산해서 출력을 해줬었죠. 즉 센서 안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펌웨어 기능 중에 이렇게 각도를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 또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센서에다가 캘리브레이션 모드를 켜라 라는 명령어를 전달해주면 센서가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실제 FC를 회전시키면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종료해라 라는 명령어를 또 센서에 전달해주면 센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종료하고 그 캘리브레이션 한 결과를 자체 플래시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캘리브레이션은 한 번 해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런 명령어들을 센서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센서가 캘리브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센서가 여러모로 쓰기가 좀 편한 센서인 것 같습니다. 센서가 좀 비싼 편인데 그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비에노 080은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요. 1000-4044 이게 문서 번호고, 뒤에 1.2가 이 문서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글링 해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제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설명들은 다 이 문서에서 따온 거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그네토미터, 자기장 센서를 사용하는 로테이션 벡터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는 로테이션 벡터를 사용하니까 이 내용은 좀 봐둬야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은 마그네토미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주변에 배터리나 스피커 같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으면 그 환경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이 되니까 이 센서를 동작하는 환경이 바뀐다면 그 환경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주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드론을 밖에서 날리게 될 텐데 바뀌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크게 발생되는 장치가 있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밖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요축 회전 각도 출력이 이상해질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높은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재 가구나 PC 이런 것들이랑 좀 떨어진 곳에서 수행하는 게 이상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주변의 환경적인 그런 간섭들을 보상하는 요소가 같이 저장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은 캘리브레이션 할 때 주변 환경에 주의해라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나오는 내용부터가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이라서 좀 중요합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속도랑 자이로 그리고 자기장 센서의 다이나믹 캘리브레이션 모드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게임 로테이션 벡터 출력을 활성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자기장 센서의 출력을 활성화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코드로 짜면 돼요. 그리고 자기장 센서 출력을 활성화시키면 이 맨 밑부분에 이 설명 그 후부터 상태 비트 값이 같이 받아지는데 그 값이 0부터 3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0이면 신뢰할 수 없는 값이고 3이면 정확도가 가장 높은 상태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캘리브레이션 순서는 가속도, 자이로, 자기장 센서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이 1번이 센서를 자기장이 없는 환경에 위치시키라고 돼 있고요. 2번은 그 좀 전에 0부터 3 사이까지의 값을 갖는 그 상태 비트를 관찰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상태 비트를 계속 출력해서 봐야 돼요. 그 코드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3번부터가 이제 실제 가속도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거고요. 우선 이 센서가 이렇게 정육면체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들처럼 센서를 회전시키면서 각 면을 바닥에 놓은 채로 1초 동안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채로 1초 기다리고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놓은 채로 또 1초 기다리고 이렇게 놓고 1초 기다리고 이걸 모든 6면을 반복합니다. 근데 꼭 6면을 다 할 필요는 없고 4개에서 5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정확히 이렇게 수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순서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이 6면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또 정확히 90도 단위로 회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가속도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자이로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건데 이건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가만히 놔둔 채로 한 2, 3초를 기다리면 됩니다. 자이로 센서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장 센서는 롤 피치 요 이 3개 축을 각 축마다 180도를 회전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360도 회전시키면 돼요. 그래서 롤축을 360도 회전시키고 다시 피치 360도, 요축 36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됩니다. 회전 속도는 축당 2초 정도가 적당한데 완벽하게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만 안 돌리면 돼요. 그리고 회전하면서 아까 그 상태 비트를 확인하면서 값이 2나 3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태 비트를 확인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회전시키고 그러는 동안에 센서 내부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들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 save dcd now라는 명령어를 센서에 보내면 그 캘리브레이션한 결과가 센서 내부 플래시에 저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에 저장을 하니까 플래시는 비발성 메모리니까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센서를 구동하는 환경이 바뀌면 그때마다 해주는 게 좋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드론이 잘 날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줘도 될 겁니다. 근데 잘 날다가 다른 데서 날렸더니 좀 이상하게 난다 그러면 그때 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도 쉽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조종기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도록 구현할 겁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동안 상태 비트 출력하고
또 끝나면 결과 저장하고 하는 코드를 직접 다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 깃허브에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뭐 중요한 코드 또 아니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이 주소로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건데 비에노 080 stm32f4 이걸로 들어오시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원래 비에노 080C랑 쿼터니언 C 이렇게 4개 파일만 있었는데 지금 어저께 제가 이걸 올렸는데 이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예제가 아두이노로 된 예제가 있는데 그게 스파크펀에 공개가 돼 있고요. 저는 그 예제를 참고해서 제 강의에 맞게 약간 수정해서 그 함수를 정의해서 여기 올려놓은 거고, 원본을 보실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그젠플 9번을 보시면 캘리브레이션 하는 예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본 보실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게 예전에 드론에 전원을 넣을 때 스위치 C의 상태에 따라서 진입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모드들을 구분해 놓은 플로우 차트고요. 스위치 C를 위로 올린 채로 시작하면 이 모드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본 모드로 들어가게 해놨고, 밑으로 내리고 시작하면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게 해놨죠. 근데 이 스위치 C가 3단 스위치라서 아직 중단일 때 뭘 할지에 대해서 안 정했는데 그때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구현했을 때 플로우 차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페리페럴이랑 센서들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가 연결될 때까지 여기서 계속 대기하고, 조종기가 연결됐다면 스위치 C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스위치 C가 맨 위로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값은 1000이고 그때는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요. 스위치 C가 이번에는 맨 밑일 때 값으로는 2000일 때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구현을 한 거였고, 이번에는 스위치 C가 1500일 때 중단일 때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설명드렸던 센서를 회전시키면서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다시 스위치 C를 맨 위로 올리면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스로틀이 맨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대로 코드 작성을 하고요. 또 캘리브레이션 코드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 캘리브레이션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7-3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 폴더 이름은 7-4.bieno080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거 2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다 닫아주시고요.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복사한 폴더 이 7-4 폴더 선택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다 됐으면 이번 시간엔 큐브MX로 뭐 설정할 게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이번 시간 코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메인 함수 처음부터 코드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변수들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STM 내부의 페리페럴들을 초기화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큐브MX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자동으로 생성하고 호출해준 코드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큐브MX에서 자동 생성해준 부분이고, 이 코드들은 페리페럴을 초기화만 하는 거고 실제 활성화하는 코드는 그 밑에서 우리가 직접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부저를 구동하기 위한 타이머를 활성화시켰고, 또 그 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UART들 수신 인터럽트 활성화시켰고요. 비에노 080 센서 초기화하고 로테이션 벡터를 400Hz로 출력하도록 설정했었습니다. 또 이 밑에 있는 코드들도 주변 장치들이랑 센서들 그리고 페리페럴들 초기화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로우 차트 상에서는 이 장치 초기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끝나면 조종기 연결 상태를 검사합니다. 아이버스 데이터가 받아질 때까지 대기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걸 구현한 게
코드상에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번에는 스위치 C의 상태가 맨 밑일 때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게 했었는데, 그게 코드로는 이 부분이고 플로우 차트로는 이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스로틀 키가 맨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코드로는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코드는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 막아놓은 거 주석을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EEPROM의 PID 개인 읽고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끝나면 while문이 시작됐다는 부저를 한번 울리고 실제 while문이 반복되면서 동작하죠. 이제 BNO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거는 플로우 차트 상에서는 이 부분이니까 소스 코드 위치는 이 스위치 C 검사하는 이 밑부분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될 겁니다. 먼저 else if 이렇게 하시고요. iBus의 스위치 C의 값이 1500일 때, 중단일 때 캘리브레이션 BNO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게 하면 되는데, 우선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코드를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ESC 캘리브레이션이 아니고 BNO080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스위치 C가 중단으로 들어오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했다라는 부저를 한번 올리고 실제 BNO080 캘리브레이션을 이 함수 내에서 수행을 하고, 그게 끝나면 스위치 C의 상태가 다시 1000이 될 때까지, 즉 스위치 C를 지금은 중단으로 내린 상태인데 그걸 위로 올릴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제 이 BNO080 캘리브레이션 함수에서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일만 남았죠. 이제 이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GitHub에서 다운받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이 파일에 그 함수의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먼저 스파크펀에서 제공하는 그 원본 파일에 있는 주석 내용을 여기 똑같이 적어놨고, 그 밑에 약간의 코멘트를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이 리비전 버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1.0을 올렸다가 약간 수정을 하고 다시 1.2 버전으로 올렸는데 1.2 버전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석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실제 BNO080 캘리브레이션 하는 함수가 이 밑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프로젝트에 추가하진 않을 거고 이 함수 정의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여기서부터 맨 밑에 여기까지 복사하시고요. 됐으면 이제 이 함수를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예전에 이 iBus 상태랑 ESC 캘리브레이션 함수 정의한 밑부분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됐으면 함수의 프로토타입 선언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 다시 복사하시고요. 맨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프로토타입 선언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되니까 이 함수 이름 다시 복사하시고, 아까 그 스위치 C가 1500일 때, 자, 여기에다가 호출했는데 붙여넣기 하시고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BNO080 캘리브레이션 함수를 복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과연 이 함수 내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수행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함수의 정의로 내려오시고요. 먼저 이 함수 안에서는 BNO080 센서를 리셋을 시키는데, 이걸 해준 이유가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로테이션 벡터를 400Hz로 출력하도록 위에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그걸 꺼야 돼서 여기서 리셋을 한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서에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려면 가속도 자이로 자기장 센서의 다이나믹 캘리브레이션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게임 로테이션 벡터 출력이랑 자기장 센서 출력도 활성화시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는 이 부분이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후에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했다라는 거를 printf로 출력해 주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의미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 자이로 자기장 센서를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되어 있었죠. 센서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주면 되고요. 이 과정들을 코드상에서는 이 while문이 반복되는 동안 수행해주면 됩니다. 이 while문은 스위치 C가 1500 중단으로 놓여있는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문서를 보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동안 상태 비트 값이 2 또는 3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이 값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상태 비트를 출력해 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서 그 두 값들을 출력을 하게 해놨고요. printf로 UART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이 부분은 스파크펀에서 제공하는 그 이그젬플에 있는 내용이고, 근데 만약에 밖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PC가 없으니까 printf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LED랑 부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태 비트 값이 둘 다 3이면 저주파 부저가 울리고 LED도 3개가 다 켜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이 저주파 부저가 울리면 캘리브레이션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 비트 둘 다 3이 되면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거니까 스위치 C를 다시 맨 위로 올려서 이 while문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 스위치 C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니까 이 밑에서 iBus 데이터를 갱신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호출하게 해놨습니다. 스위치 C를 맨 위로 올리면 값은 1000이 될 테니까 이 내용이 거짓이 되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 밑에서 좀 전에 켰던 그 부저랑 LED를 먼저 끄고요. 그 다음에 또 문서를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save dcd now 커맨드를 전송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함수가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는지 상태를 요청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상태 검사는 이 밑에 있는 while문에서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결과를 printf로 출력을 해주고 또 부저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수행되고 잘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수행될 거예요. 그리고 잘 됐을 때 부저랑 잘 안 됐을 때 부저 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소리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모든 캘리브레이션은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센서를 다시 한번 리셋을 시키고요. 이 함수 내부에 센서를 리셋 시키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셋을 시킨 거고, 이 리셋을 또 해준 이유는 지금 캘리브레이션을 하려고 게임 로테이션 벡터랑 자기장 센서를 출력하도록 해놨으니까 그걸 다시 끌려고 리셋을 하는 거고, 그 후에 실제 우리가 사용할 로테이션 벡터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 함수의 내용이고, 이 함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수행을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면 실제 센서를 회전시키면서 상태 비트 값들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while문을 보겠습니다. while문 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터리 전압 ADC에서 출력하는 부분, 그리고 10V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저를 울리게 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 이 중에 딜레이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 지워버리시고요. 또 printf로 배터리 전압 출력도 안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발하다가 배터리 전압이 또 10V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그 바로 밑에 비에노 080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쿼터니언으로 각도 변환하고 출력해준 부분이 있는데, 주석으로 막아놨는데 이 부분 주석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printf로 출력한 부분이 예전에 실수 출력이 안 돼서 곱하기 100하고 그걸 정수 형태로 출력했는데, 이제 실수 출력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지우고 새롭게 printf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하시고요. %.2f 하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역/t 하시고 또 다시 %.2f 하시고 이제 줄 바꿈 해주시고요. 출력을 비에노 080 언더바 롤, 그리고 또 비에노 080 언더바 피치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출력은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여기까지 똑같이 잘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 부분
스위치 C가 1500일 때 BNO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부분, 이 부분도 코드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됐으면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한 번에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창 뜨면 확인하시고 됐으면 OK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을 했더니 지금 부저가 울리고 있는데 아직 조종기 전원을 안 켜서 연결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먼저 스위치들을 다 위로 올린 후에 조종기를 키면 기본 모드로 진입하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지금이 기본 모드로 진입한 상태고, 기본 모드에서는 while문 안에서 롤 피치 각도를 출력하게 해놨으니까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론은 평평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때 롤 피치 각도를 확인해 봤더니 둘 다 오차가 1도 미만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력되고 있는 건 도 단위예요. 아까 %F로 실수를 그대로 출력하게 해놨으니까 곱하기 100 이런 걸 안 했죠. 그래서 도 단위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 미리 캘리브레이션을 해놔서 오차가 지금처럼 1도 미만인데,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신 분들은 2도, 3도 이렇게 오차가 출력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오차가 더 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수평 상태일 때 이렇게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본 거고, 지금 롤 피치 각도를 기울이면 이렇게 각도가 잘 변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프로그램 먼저 끄시고요. 그리고 드론의 전원을 제거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 스위치 C를 중단으로 둔 상태에서 드론의 전원을 넣으면 돼요. 근데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드론을 회전시키면서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회전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ST-링크부터 선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시고,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상태 비트를 확인을 해야 돼서 이 USB to UART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 놓은 채로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했다라는 부저가 한번 울렸죠. 그리고 지금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되고요. 바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하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미디움이라고 출력되고 있는 값이랑 하이라고 출력되고 있는 이 두 개의 값이 중요해요. 이게 상태 비트인데 지금 저는 미디움 하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데, 이 상태 비트가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미디움은 2를 의미하고 하이는 3을 의미합니다. 0일 때는 뭐 unreliable 이런 게 출력이 되는데, 이게 둘 다 하이가 될 때까지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속도 센서부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가속도 센서는 드론이 정육면체에 있다고 가정하고 각 축을 회전시키면서 바닥에 둔 채로 1초 정도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놓고 1초 기다리고요. 이제 이렇게 세운 채로 또 1초 기다리고요. 됐으면 다른 축, 이걸 모든 6축을 다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초 기다리고, 이번엔 롤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서 1초 기다리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1초 기다립니다. 됐으면,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둔 채로 또 1초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저 터미널 프로그램을 보시면 둘 다 하이가 출력되고 있는데 아직 캘리브레이션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가 출력된다고 그냥 캘리브레이션을 멈추지 마시고 남은 과정들을 다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속도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거고, 이제 자이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이로는 가만히 둔 채로 한 2, 3초 정도 기다리면 된다 그랬죠. 지금 2, 3초가 지났으니까 자이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장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기장 센서는
각 축을 360도 회전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우선 요 축부터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속도는 축당 2, 3초 정도로 하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회전시키면 돼요.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힘든 작업입니다. 이렇게 한번 360도 회전시켰고요. 요축 회전시켰고 이제 피치 360도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시키면 되겠죠. 됐고 이제 롤 방향으로 360도 회전시키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도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360도씩 모든 축 회전이 다 끝났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아까 문서에 있던 캘리브레이션 모든 과정을 다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두 개의 상태 비트 값이 둘 다 하이가 나오면 되고, 또 지금처럼 저주파 부저음이 들리면 되고, 또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지만 LED 3개가 다 켜져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 프린트 F로 이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걸로 보면 되는데, 이 PC가 없는 환경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 부저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났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스위치 C를 맨 위로 올립니다. 자, 이 터미널 프로그램에 출력되는 값을 한번 보세요. 자, 위로 올렸더니 부저도 한번 올렸고, 또 이런 값이 이런 게 하나 출력됐죠. 캘리브레이션 설정하고 저장이 잘 끝나면 부저가 아까 같은 음이 한번 들리고 이 글씨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한다면 이 출력되는 문장이 좀 다를 겁니다. 캘리브레이션 failed 이런 게 출력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패했다 그런 메시지가 뜨면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모드로 다시 진입을 한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시키시고요. 캘리브레이션이 끝났더니 저는 값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전에 오차가 컸던 분들은 지금처럼 오차가 1도 미만으로 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캘리브레이션 하고 나서 오차가 이렇게 1도 미만으로 줄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했는데도 오차가 차이가 없다,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는 2, 3도 오차가 났는데 하고 나도 오차가 똑같이 2, 3도가 난다, 이러신 분들은 제 카페나 인프런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캘리브레이션 한 3대 정도 해봤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오차가 줄었는데, 만약에 안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오차를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또 롤 피치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면 값이 잘 변하죠. 네, 이렇게 해서 롤 피치 확인은 끝났고, 이제 요축의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내리지고요. 지금 와일문 안에서 롤 피치 각도를 출력하게 해놨는데 요축 각도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주석으로 맞고 다시 프린트 F 하시고 %.2f 그리고 줄바꿈 하시고, 이번에는 비에노 080 요축 각도를 이렇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됐으면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스위치 C 맨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됐으면 실행시키겠습니다. 다시 기본 동작 모드로 진입한 상태고, 지금은 요축 각도를 출력하고 있죠. 그래프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우선 또 회전을 좀 해야 되니까 ST-링크 선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0도로 먼저 맞춰놓고 시작을 할게요. 한 이 정도 됐더니 0도 부근이죠.
여기다가 자를 하나 대고 지금 상태에서 90도 단위로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켰더니 값이 100도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상태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각도가 변하는지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고, 이렇게 너무 크게만 안 바뀌면 되고, 지금이 100도 정도 됐고 또 90도 더 회전을 시켰더니 이번엔 189도 정도 나오죠. 다시 90도를 더 회전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한 280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원래 자리로 돌렸더니 한 3도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한 환경이 완벽한 환경이 아니고 또 실내이기도 하고 주변에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축은 자기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차가 롤 피치보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축 오차가 조금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봤듯이 좀 심했죠, 요축은. 근데 제 수업 내용에서는 요축의 오차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평평한 곳에 둔 채로 90도 단위로 돌렸을 때 얼추 비슷하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드론을 다 조립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직 GPS랑 텔레메트리 모듈을 연결을 안 해놨죠. 그리고 배터리도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캘리브레이션은 이 PC랑 모니터 앞에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드론이 실제 비행하는 환경이랑 똑같이 해놓고, 즉 조립도 다 해놓고, 나중에 텔레메트리랑 GPS를 달게 된다면 그것까지 다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우선 이 상태에서 그냥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값이 어떻게 바뀌나 그것만 확인을 해 본 거고, 값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제 드론의 그 요축 각도가 값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캘리브레이션은 또 해주면 돼요. 나중에 비행하기 전에 그 환경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롤 피치 각도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1도 미만의 오차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 하는 함수를 추가하고 또 조종기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고 실제 캘리브레이션도 수행해 봤습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늘 했던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은 while문이 들어가기 전에 수행되기 때문에 제어 주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챕터 7에서 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제어하는 그 주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시간에 ICM-20602의 그 자이로 DC 오프셋을 제거하는 걸 할 건데, 그것도 역시 이 제어 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